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오늘 3월 20일 시장의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오늘 모처럼 말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두 번째 특징주는 일본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 유튜브를 지금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꼭 5분씩 좀 소개를 해 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 좀 소개를 부탁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누적 수익률 일주일에 30% 도전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랬죠. 그 세 종목은 제가 뭐 오늘은 점검을 안 해주고 제가 이제 일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그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리빙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AS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가 상승한 원인은 제가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는 최근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거기에서 엔비디아 CEO죠. 잭슨 항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HBM 현재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자,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HBM을 이제 엔비디아가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D램을 앞으로 HBM으로 교체하겠다는 이 발언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의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또 급등한 두 번째 요인은, 자, 삼성전자가 독일의 콘티넨탈 전장 사업부를 일부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죠. 삼성전자는 2017년도 하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장 부품 전장 사업을 하는 하만을 인수한 후 7년 만에 M&A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특히 독일 업체 콘티넨탈의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분야를 일부 인수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삼성전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또 오늘 삼성전자 주총이 쳤죠. 주총이요. 삼성전자 주총이 한 600분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이 이제 또 발언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자체 만든 AI 가속기 마하 2를 내년에 출시한다는 발언을 했죠. 연말에 칩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만든 AI 시스템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시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오늘 또 경제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AGI, 그러니까 우리가 AI 칩이다 그러는데
AGI 칩은 범용 인공지능 칩을 우리가 AGI 칩이라고 그러죠. 범용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개발팀을 신설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삼성전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DS 투자증권에서 오늘 반도체 산업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산업보고서를 보면은 자 디램하고 자 낸드 가격의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금년도 디램 가격은 35%에서 40% 정도 상승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죠. 그 다음에 낸드 가격은 금년대 65%에서 7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분명히 호재죠. 이것이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의 가격 추이인데 계속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지금 낸드 가격이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낸드 가격도 지금 지난 3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오늘 삼성전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에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가계 상승을 했죠. 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최근 분석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와 같은 어떤 재료가 갑자기 나오면 삼성전자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은 거래도 대량 거래가 수반됐죠. 제가 보면 그 기간을 안 따져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거래가 무려 5천만 주가 거래됐죠. 5천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오늘 수반이 됐죠. 오늘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지겨운 분들이 많았죠. 일반 투자가들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일반 투자자들이 무려 주식을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매도를 했죠.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한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수익이 안 났고 그러면서 지겨웠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자 일반 투자자들이 무려 1조 5천억을 매도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 A군들은 삼성전자를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죠. 오늘 기관 투자가들도 보면 6,500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일반 투자가들이 매도한 삼성전자 물량을 기관과 예금들이 다 받아가는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할 것이죠. 제가 보면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기관과 예금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는 것은 주가가 제가 보면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당장 내일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숨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저는 8만원 정도인 전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오늘 참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좀 홀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시기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꽃길은 대중의 뒤안길에 있다 그러죠. 주식 투자는 다른 일반 투자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봅니다. 주식 투자는 애로운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남들이 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파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남들하고 다르게 주식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 파신 분들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8만원 전후 가면은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랬죠. 제가 아침 방송을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삼성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 관련 중에서.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삼성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올랐죠.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시초가에는 삼성전자가 독일의 이제 컨티넨탈
이 자율주행 사업부를 자동차 전장 사업부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자율주행 칩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급등을 했죠. 텔레칩스가 급등을 했고 칩셋미디어, 넥스칩,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급등 출발한 것을 아침에 따라가면은 내가 사면은 그날이 꼭지더라고요. 내가 사는 시점이 가장 그날 고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사면은 이것이 상한가 들어가더니 상한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주식이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발 저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텔레칩스만 볼게요. 다 종목들을 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텔레칩스 오늘 보면은 오늘 시가가 제일 고점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사신 분이 있다면은 좀 기다려 봐야죠. 다시 한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절대 이상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쫓아가지고 물렸다 그러신 분들은 좀 홀딩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잘못 매수를 했다 그런 분들은 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밖에 오늘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은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시초가가 오늘 최고가였죠. 최고점이었죠. 칩스미디어, 넥스칩,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오늘 사가지고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좀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오늘 삼성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강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HBM 관련주보다는 다른 삼성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 중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오테크니스라는 얘기를 했죠. 이오테크니스라는 종목도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뭐 제가 생각할 것만큼 강하게 못 갔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제가 보면 사용하게 되면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예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HBM 관련 수혜주가 또 PSK 홀딩스가 있다 그랬죠. 얘가 더 크게 오른 것 같아요. PSK 홀딩스도 이제 디스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나오면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솔더볼이나 펌프를 녹여가지고 기판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칩을 접착시키는 니플로우 장비를 만들죠. 그러면서 얘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 니플로우 장비를 납품을 하죠. 그래서 오늘 12% 정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HBM 관련 중에서요. 이와 같은 종목들은 내가 보면은 한번 더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종목들이 PSK 홀딩스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강한 급등세가 좀 이어지기는 힘들겠지만은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HBM 관련주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은 하이닉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빠졌죠. 그렇지만 하이닉스 관련 HBM 관련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이제 또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죠.
오늘 보면 한솔케미칼이 강하게 올랐죠. 얘도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고, 원익머티리얼즈도 오늘 강하게 올랐죠. 원익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죠. 얘들은 다 전공정 관련주들이죠. 그동안 한솔케미칼이나 원익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죠. 제가 보면은 얘들 보면은 자 주가가 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전공정 관련주들 오늘 원익 머티리얼 쪽 강하게 움직였죠.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도 지금 삼성 쪽에 비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다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죠.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도 삼성 쪽에 소재를, 반도체 소재를 납품업체죠. 얘도 최근에 좀 소외돼 있죠.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지분 투자를 많이 한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IYK가 오늘 급등을 했죠. 얘도 오늘 12% 정도 급등을 했죠. 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죠. IYK.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업체죠. 오늘도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하고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IK 같은 종목도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가 보면 이번에 하이닉스와 비해서는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보면은 내일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삼성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중에서 이제 일본에서 치사율이 30% 되는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2의 코로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제가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잠깐 보고 말씀을 해드리면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일본에서 확산 중인 감염병 질환 그래가지고 치사율이 약 30% 정도 이제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있죠. 그러면 좀 불안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여행은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내가 보면 뭐냐면요. 이것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아직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인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감염 시에 이제 보면은 치료할 때 항생제가 좀 필요하고 진단 키트가 필요한다. 호흡기 치료제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 하네요. 그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써놨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깊이 알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감염 경로를 보면은 비말이면 침으로 우리가 침으로 감염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신체 접촉,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주로 피부, 점막, 장을 통해서 대부분 침투가 된다는 얘기네요.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눈다 그러는데 치료 방법은 페니실린하고 옥사실린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방코마이신 같은 것을 등의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관련주들을 이제 다 한번 열거를 해놨네요. 신풍제약, 강동제약, 국제약품, 이너스제약, DXVX, 그다음에 SD바이오센스, 수젠텍, 그다음에
메가이 CS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가격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니까 오늘 경남제약 가격 움직였죠. 상한가 쳤죠. 수젠테가 오늘 상한가 쳤죠. 그다음에 진매트릭스가 오늘 강하게 올렸죠. 이넉스제약 강하게 생겼고 바디텍메드 여러분들한테 오늘 관심 한번 가져버렸는데 오늘 이거 사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16%가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단타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단타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와 같이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자, 수젠텍 같은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 보면은 주가가 상한가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상한가에서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테마가 약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테마가 지속되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자 그러니까 감염자가 이게 감염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막 늘어난다거나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거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일시적인 하루 1일 천하로 좀 테마가 끝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내일은 뭐 이 테마주를 사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만약에 오늘 따라가 가지고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잠깐만 될 수 있으면은 손해 안 나는 선이 나오면 손해 안 나는 선 내가 산 매수가까지 오르면은 손해가 안 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라는 것은 그럽니다. 테마라는 것은 그 테마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가 중요한데 지금 전문가들은 일본 이 감염병은 지속성이 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테마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죠. 됐으면은 이 테마도 한번 더 지켜보고 과연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면 주가가 엄청난 테마를 형성 강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 개인 유튜브 꼭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꼭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신청 하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